제가 그 사람을 다시 본 건 병원 3층 정형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손목에 깁스를 하고 접수번호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맞은편 의자에 그 사람이 앉아있더군요. 4년이었습니다. 4년 만에 봤는데 저는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기운 목,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손, 저 손을 제가 얼마나 오래 잡고 다녔는지. 그런데 세아 씨는 저를 못 봤는지 아니면 못 본 척 하는 건지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 대기실에서 제 번호가 빨리 불리기만을 기다렸죠. 번호가 불리기까지 아마 40분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 40분이 저희가 헤어지고 난 4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곳도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라 세아 씨가 다쳤죠.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저는 그날 우연히 같은 정형외과에 있었고 세아 씨가 목발을 짚다가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목발을 그렇게 집으시면 안 돼요. 겨드랑이로 체중을 다 받으시면 나중에 어깨 나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작년에 십자인대 나가서 2달 짚어봤거든요. 이렇게 팔이 아니라 손으로 믿는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의 목발 잡는 법을 15분이나 붙잡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오지랖이었나 싶었는데 그때 세아 씨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잘 가르쳐요?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종이컵을 들고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4년 전에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15분을 떠들었으면서 지금은 4년을 알던 사람한테 한마디를 못하고 있더군요. 세아 씨가 물을 받아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앉으려다가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직 씨,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어디 다쳤어? 손목, 자전거 타다가. 넌? 난 그냥 정기 검진. 무릎. 무릎. 그 말에 저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아 씨 무릎은 제가 아는 무릎이었으니까요. 4년 전 겨울 눈길에 넘어져서 연골이 나갔던 그 무릎. 그때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저였습니다. 아직도 그 무릎이야? 아직도 이 무릎이야. 세아 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희 사이에 빈 의자 3개가 있었는데 그 3칸이 꼭 4년 같더군요. 세아 씨는 앞만 보고 앉아 있었고 저는 몰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4년 전보다 머리가 짧아졌더군요. 제가 길게 기른 걸 좋아했던 걸 아는 사람인데.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제 앞에 아직 8명, 세아 씨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접수증도, 번호표도. 저는 그게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 번호가 불리기 전까지 최소 40분은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어야 했던 겁니다. 무릎은 좀 어때? 수술한 데는 괜찮고? 괜찮아. 비 오는 날만 좀 시큰하고.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4년 만에 궁금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4년 만에 궁금하냐고 물으면 저는 사실 4년 내내 궁금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은 이 대기실에서 꺼낼 말이 아니었죠. 세아 씨가 마시던 종이컵을 손 안에서 조금씩 찌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안 할 때 손에 뭐든 쥐고 눌렀죠. 저는 그걸 알아보는 게 싫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아는 게 어쩐지 억울했습니다. 너 그 버릇 아직도 있네? 무슨 버릇? 손에 뭐 쥐고 누르는 거 할 말 있을 때. 할 말 없어. 없다는 사람이 종이컵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세아 씨는 그걸 옆에 있는 휴지통에 던졌는데 빗나가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걸 주웠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왼손으로. 됐어, 내가 할게. 가만 있어. 너 무릎 아프잖아. 너도 손목 아프잖아. 저희는 그 찌그러진 종이컵 하나를 두고 서로 아픈 데를 걱정했습니다. 헤어진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죠. 저는 종이컵을 휴지통에 넣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까보다 한 칸 가까이, 저도 모르게요. 그때 세아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아씨는 화면을 보더니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벨소리를 껐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 뜬 이름을 못 봤습니다. 아니,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렸죠. 받아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니야, 나중에 걸면 돼. 나중에 걸면 되는 전화라는 게 저한테는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4년 전이었으면 그게 누구냐고 물었을 겁니다. 지금은 물을 자격이 없더군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그 꺼진 화면이 눈에 밟혔습니다. 선직씨, 우리 그때 왜 헤어졌더라? 세아씨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아씨는 그걸 잊은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잊은 건지 그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졌더라? 세아씨는 그렇게 물어놓고 정작 제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광판만 울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잠깐 손목에 깁스를 만졌습니다. 네가 나갔잖아 그날.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네가 안 잡았지. 잡으면 잡혔어? 몰라, 안 잡았으니까. 4년 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누가 나갔고 누가 안 잡았고 저희는 헤어질 때도 이런 식이었죠. 서로 상대가 먼저 손을 놨다고 믿으면서 자기 손은 끝까지 폈다고 우겼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세아씨가 무릎 수술을 하고 2달째였습니다. 재활이 더뎠고 세아씨는 예민해져 있었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병간호라는 게 처음엔 사랑이었다가 나중엔 의무가 되고 어느 순간에 둘 다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서로 알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너 나 병원 데려다 주면서 시계 봤어. 안 봤어? 봤어. 3번 봤어. 나 다 셌어. 저는 안 봤다고 하고 싶었는데 3번이라는 숫자 앞에서 입이 막혔습니다. 봤을 겁니다. 그날 저는 회사 일이 밀려 있었고 세아씨 재활은 매주 목요일이었고 목요일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걸 세아씨가 셌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계 본 게 그렇게 큰일이었어? 시계가 문제가 아니야, 손직씨. 네가 나를 짐으로 보기 시작한 게 문제였지. 난 한 번도 널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생각 안 해도 돼. 시계를 3번 보면 그게 다 보여. 저는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아씨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세아씨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목요일을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안에 세아씨가 있었죠. 그 둘을 저는 끝까지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에 제 앞번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제 번호가 불리는 게 싫어졌습니다. 근데 나도 알아. 그때 나도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어. 됐어. 그런 거 안 바랬어. 안 바란 거랑 못 받은 거는 다르잖아. 세아씨가 그 말을 하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4년 전 그 무릎 얘기를 하는데 그 눈은 지금 이 자리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아씨도 4년 동안 그 목요일 어딘가에 저처럼 서 있었다는 걸요. 127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제 번호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군요. 세아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그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27번) 제 번호는 3번쯤 더 불렸습니다. 저는 3번을 다 듣고도 앉아 있었죠. 결국 간호사가 대기실 쪽을 한번 둘러봤고 저는 그제야 손을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제 뒷번호부터 먼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통화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통화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냥 저 진료실에 들어가면 이 자리로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세아씨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봤습니다. 너 뭐야? 왜 순서를 밀어?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무슨 얘기? 우리 얘기 다 끝난 지 4년 됐어. 그럼 왜 아직도 안 갔어 넌? 세아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아씨는 손에 번호표 하나 없었습니다. 진작에 검진이 끝난 사람이었죠. 끝난 사람이 2시간 넘게 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아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아씨가 한 번도 정황관을 신경 쓰지 않는 걸 저는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너 언제부터 알았어 그거? 아까부터 넌 저 번호판을 한 번도 안 봤어. 기다리는 사람은 저걸 계속 보거든. 치사하게. 너도 내 시계 3번 샜잖아. 세아씨가 픽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웃음이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인지 아니면 다른 웃음인지 저는 이번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4년 동안 안 궁금했던 게 이 대기실에 앉으니까 다 궁금해졌습니다. 나 사실 검진 진작에 끝났어. 알아. 근데 못 가겠더라고. 네가 저기 앉아 있는데. 왜 못 가?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발이 안 떨어졌어. 발이 안 떨어졌다는 그 말이 저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도 발이 안 떨어져서 헤어지는데 반년이 걸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놓는 방법을 몰라서 미뤘던 반년. 그 반년의 끝에서 결국 먼저 신발을 신은 건 세아씨였습니다. 아까 그 전화 누군지 안 물어봐? 안 물어. 물을 자격 없어. 자격은 무슨. 그냥 안 궁금한 거겠지. 궁금해. 아까부터 계속.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좀 후회했습니다. 궁금하다고 말해버리면 저는 지금 세아씨 옆자리에 앉을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요. 4년 동안 지어온 자격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다시 세우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 어머니? 나 무료 검진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걱정하셔. 저는 그 말에 제가 아까 상상했던 온갖 얼굴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꺼진 화면 너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4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세아씨 입으로 듣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놓이면서 저렸습니다. 너 우리 엄마 아직도 무서워하는구나? 어머니가 나 싫어하셨잖아. 아니, 좋아하셨어.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네 얘기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좋아하셨다는 그 과거형이 저를 4년 전 그 집 현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발을 신던 세아씨 뒤로 어머니가 저를 보던 그 눈. 저는 그 눈을 미움으로 기억했는데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좋아하셨다는 그 말을 붙잡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씨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아까보다 조금 편해진 얼굴로 앞을 봤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 애를 왜 낳냐고. 놓은 건 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나한테 그러셨어. 네가 낳았다고. 저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4년 동안 저는 세아씨가 저를 버렸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집에서는 세아씨가 저를 놓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같은 이별을 두고 저희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안고 4년을 살았던 거죠. 근데 나 그때 너 잡을 수도 있었어. 왜 안 잡았어? 네가 시계 3번 봤으니까 나 잡으면 네 시계가 4번째로 갈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세아 씨는 제 시계를 세면서 저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목요일에 무너지는 동안 세아 씨는 그 무너지는 저를 세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보면서 저희는 각자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시계 안 봤으면 우리 안 헤어졌을까? 몰라. 근데 시계가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우리 둘 다 힘들다는 말을 안 했잖아, 끝까지. 힘들다는 말, 저희는 그 말을 서로 아끼다가 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세아 씨가 아픈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세아 씨는 자기가 아픈 게 미안해서 힘들다고 못했죠. 둘 다 상대를 아끼느라 정작 자기를 못 지킨 겁니다. 127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어느새 제 뒷번호까지 다 지나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남은 사람은 이제 저와 세아 씨 둘뿐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너 들어가야지. 계속 미룰 순 없잖아. 들어가야지. 그럼 들어가. 너는 이제 갈 거야? 세아는 대답 대신 가방을 무릎 위에서 조금 고쳐 안았습니다. 갈 사람의 손짓이었는지 아니면 좀 더 앉아 있을 사람의 손짓이었는지 저는 이번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세아 씨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료실 쪽으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대기실에 저와 세아 씨와 아직 안 불려 들어간 제 번호만 남아 있었죠. 간호사가 결국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127번 환자분, 지금 안 들어가시면 오늘 접수 취소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네, 들어갑니다, 이 사람. 세아 씨가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4년 전 그 현관에서 먼저 신발을 신던 목소리처럼 담담하게요. 저는 그 담담함이 서운했습니다. 붙잡아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쉽게 저를 진료실로 밀어넣는 게 어쩐지 4년 전이랑 똑같아서요. 너 그거 알아? 넌 항상 나보다 먼저 결정을 내려.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질 때도 네가 먼저 신발 신었고 지금도 네가 먼저 나 들여보내잖아. 난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그럼 네가 정해, 이번엔. 세아 씨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봤습니다. 4년 전에 저한테 넘겨주지 않았던 그 순서를 이번엔 저한테 넘기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오늘 접수 취소할게요. 손목은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취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간호사가 이상한 사람 보듯 저를 한번 보고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세아 씨 앞에서 제가 먼저 뭔가를 놓았습니다.
접수번호 하나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날의 시계 같은 거였습니다. 이번엔 시계를 안 보고 접수를 놨습니다. 너 미쳤어? 손목 아프다며. 아파. 근데 손목보다 급한 게 있어서. 뭔데? 뭐가 급한데? 너 커피 마실 시간 있어? 이 병원 1층에 우리 처음 만난 날 갔던 그 카페 아직 있더라. 세아 씨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4년 전 목발 잡는 법을 15분이나 알려주던 그 오지랖을 지금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아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무릎 위에 가방을 천천히 어깨에 맸습니다. 그 카페 아메리카노 진하게 나오는 데잖아. 나 이제 연하게 마셔. 4년이면 이 맛도 바뀌지. 응, 바뀌었어. 딴 곳도. 세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무릎이 시큰하다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펴면서요. 저는 그 옆에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왼손으로 가방을 들어주려다가 세아 씨가 됐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너 손목 내가 들게. 넌 무릎. 그러네. 우리 둘 다 성한 데가 없네. 저희는 성한데 하나 없는 몸으로 나란히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4년 전엔 서로의 아픈 데를 걱정하다 지쳐 헤어졌는데 오늘은 그 아픈 데를 서로 들어주겠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커피만 마시는 거야? 딴 뜻 없지? 딴 뜻 있으면 안 돼? 몰라. 일단 커피부터 마셔. 일단 커피부터. 4년 전엔 그 일단이 없어서 헤어진 사람들이 오늘은 일단 커피부터 마시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희는 같이 탔습니다. 거울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이 비쳤습니다. 4년 전보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아픈 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이요.